영상 보는 사람은 21번의 문제를 추가해 주세요. 내가 타이핑을 치다가 깜빡했어요. 그죠?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추가해야 합니다. 육 6번은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게 6번이 그거예요. fx 더하기랑 fx랑 딱 한 칸 차이가 나거든. 근데 지금 0부터 2까지라고 줬잖아. 그러면 0부터 2까지를 일단 쪼개봐. 그러면 f의 얼마? x 더하기 1의 dx는 0부터 1까지 똑같은 거. fx dx 더하기 얼마? 0부터 1까지 0부터 그래프 그려놓게. 이게 x인데 0부터 1까지죠. 그럼 그냥 2분의 1의 1의 제곱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은 얘가 뭐로 바뀌냐면 요게 뭐로 바뀌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어. 그러니까 x 대신 x 빼기 1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구간이 한 칸씩 옆으로 밀리는 거거든. 그럼 1부터 2까지 얼마? fx의 dx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미니까 1부터 2까지 fx dx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얼마? fx dx의 더하기 얼마?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0부터 2까지 fx dx가 뭐라고 주어졌으니까 얘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2로 주어졌거든. 그럼 내가 마치 연립방정식처럼 보는 거야. 연립방정식처럼 본다면 무슨 뜻이냐면 0부터 2까지 fx dx는 얼마?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0부터 1까지 얼마?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fx dx 얘가 합쳐서 2지. 근데 그냥 내가 얘를 편의상 a라고 할게.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얼마고? a 더하기 b는 2고 b는 나오네요. a 더하기 몇 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그러면 0부터 1부터 2가 다 나오게 돼.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래요. 문제에서는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럼 0부터 3까지는 2부터 3이 남잖아. 그럼 이제 내가 머리 쓸 거는 어떻게 하면 2부터 3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야. 2부터 3을. 그러면 구간이 오른쪽으로 한 칸 밀려야 되거든. 그럼 구간이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리는 현상을 봐. f의 x 더하기 1을 적분하면 0하고 1이 뭐로 바뀌냐면 1하고 2로 바뀌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부터 3까지 누구를 적분해야? 아니 1부터 2까지 누구를 적분해야? fx 더하기 누구를 적분해야? 1을 적분해야. 그치? 1부터 2까지 fx 더하기 1을 적분해야 걔가 몇 칸으로 밀려? 2부터 3으로 밀리겠지? 기다려봐. 기다려. 네. 조작해보세요. 기다려. 잠시 대기해. 가만히 있어. 어디 갔나요, 걔? 얘 얼마 전에 돌아다니던 걔 아니야? 거의 죽은 거 같은데? 잘 날아다녔죠. 어? 되게 잘 날아다녔어. 잘 날아다녔어? 여기 중국산 파리채 진짜 짱이야, 이거.
내가 메이드 인 차이나 중에서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아, 근데 우리나라 거 더 고급이 나왔더라, 신일에서. 자, 6번 마무리 지어보세요. 저게 힌트야. 그쵸? 네. (9번은) 설명 안 할 겁니다. 해봐. 우리 진짜 많이 한 거라서. 9번, 10번, 11번, 잠시만. 11번 설명해야 될지 봅시다. 안 해도 돼. 해봐봐. 그죠? 9, 10, 11까지. 뒤에 해설도 있죠? 9, 10, 11. 다. 있습니다. 해볼 수 있어. 도전해봐. 그죠? 9, 10, 11. 다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은 문항입니다. 다 다뤘어. 비슷비슷하게 다뤘어. 절대값 씌웠을 때 최소값 갖고 4에서 극값 가지고, 그쵸? 다 비슷비슷하게 다뤄봤던 문항이기 때문에 해봐. 12번을 볼게요. 12번. (6번도) 저기까지만 힌트. 이제는 알아서 완성을 시켜보세요. 그죠? 퍼즐처럼 조작하면 돼. 이 평행 이동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조작해서 본인이 직접 알아내봐. 요렇게 그릴게. 요게 절대값 mx 빼기 1이고요. 만약 오늘은 내가 다 힌트만 제시를 할 거거든. 힌트만 제시를 할 거니까 직접 풀어보고, 막히는 거는 나한테 손풀이를 달라고 해. 그죠? 나는 일단 힌트만 갈게. 얘가 로그에 얼마? 3에 x 더하기 4에 더하기 a일 거고, 얘가 이렇게 된 거네. 로그에 3에 x 더하기 1에 더하기 1일 거고, 근데 ac랑 여기가 a네요. 그치? 여기가 무슨 축? y축. y축이어서 여기가 a. 그러면 여기가 c. ac랑 누가 똑같다? bd가 똑같대. 그쵸? 그러면 요 길이가 노란색 길이가 합동이라고 칠게. 그리고 두 그래프는 평행 이동일 겁니다.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좌표 세팅을 해야 되거든. 좌표 세팅을. 그래서 내가 좌표를 지수 로그 함수 문제는 좌표들 사이의 거리 관계가 세팅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려. 얘를 b라고 하고, 얘는 당연히 0이고, 얘는 얼마? c라고 하고, b, c.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일단 내버려 둘게요. 근데 기울기가 어때야 돼? 길이가 똑같고 기울기가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요 A점에서 C점까지의 이 가로거리랑, 왜 기울기가 똑같은데 거리도 똑같아. 합동이잖아, 합동. 그쵸? 그러면 A점부터 C점까지의 가로 길이랑 B점부터 D점까지의 가로 길이랑 어떻다라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지. 합동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C점의 좌표를 C라고 안 하고 마이너스 C라고 할게. 음수 쓰기 싫어서. 그럼 D점의 좌표는 뭐예요? 그러면 가로거리랑 가로거리 당연히 똑같아야 되니까 b 플러스 c일 겁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줄이면 돼. 한 번만 더 줄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함수 스타일 문제는 좌표들 사이가 거리가 2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함수에 집어넣어서 뭐를 하면 되냐면, 뭐 높이차가 얼마가 난다, 몇 배다, 그 다음 단계를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네. AB 직선의 기울기가, A하고 B 직선 기울기가 3배라고 나오네. 그거 번역해 볼게요. AB 기울기랑 AC 기울기랑 몇 배 차이 난다? 3배 차이 난다. 그러면 A하고 B의 기울기 높이차를 내가 요 높이차를 요만큼 요걸로 해둘게. 높이차라고 해둘게. 그러면 잘 봐봐. 노란색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거든. 근데 노란색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데
BD랑 AC가 합동인 삼각형인데 BD가 AC보다 주황색 길이만큼 어떻게 돼 있어? 그래프가 위로 들려져 있죠. 올라가 있잖아. 시작 기준점이. 얘는 노란색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얼마만큼? 요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 C에서 내가 어떻게 이었을 때, 옆으로 그었을 때 합동이다 보니까 요 높이차도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어떤 높이차가 돼야 돼? 똑같이. 왜? 똑같이 들어 올려졌을 거니까. 주황색 길이만큼. 맞나요? 그러면 저 빨간색 길이가 같다라는 게 함수식을 만드는 식이 되겠지? 왜? 그럼 이제 나는 누구만 알면 돼? 여기까지만 확인해 볼게.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AB의 기울기의 몇 배가? 3배가 AC 기울기의 뭐? 3배가 AC 기울기하고 같다. 이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 해봐야 마이너스 계산해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것만 오히려 복잡해져. 기울기라는 개념은 어차피 가로랑 누구 기립인데 세로 기립이잖아. 마이너스 다 떼어버리고 그냥 기립이로만 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분의? B분의 저 높이차겠지? 높이차랑 누구랑? AC 그 가로 길이분의 뭐랑? 높이차랑 몇 배 차이 난다? 3배 차이 난다. 그걸로만 봐. AB하고 CD, 미안. AB하고 AC가 아니었네. CD였네. 그러면 더 확실하네. 더 편하네. CD. 왜, CD가 왜 더 확실해요? 그러면, 보세요. CD랑 누구랑, AB랑 뭐가 똑같아? 델타 Y가 똑같잖아. 델타 Y가 똑같은데 기울기는 몇 배 차이 나야 돼? 3배 차이 나야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몇 배 차이 나야 돼? 3배 차이 나야겠지. 그러면 A, B, C 사이에 뭐가 정리돼? 가로관계가 다 정리됩니다. 그러면 가로관계가 다 정리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럼 문자가 A, B, C가 지금 B, C로만 정리됐거든? 그 문자가 B나 C 한 문자로만 정리된다는 뜻이야. 한 문자로 정리된 걸 이제는 함수에 집어넣어. 지금은 계속 도형 성질로만 잡았잖아.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 집어넣은 높이차가 얼마이다, 뭐 누구누구하고 같다, 그걸로 풀 겁니다. 되나요? 자, 거리관계부터 잡아보세요. 그러면 문제의 교훈은 뭐냐면 합동인 삼각형이 그대로 들려 올려지면서 높이차가 만들어지는데 그 높이차를 기울기로도 설명하고 함수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걔는 식이 돼. 그러면 거리관계만 잡아보세요. A부터 B까지의 가로거리는 얼마인데요? B예요, B.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울기식 잡을 수 있을까? B분의 뭐는? 네모는 여기에 몇 배? 3배는 오른쪽은 CD는 B 더하기 C에서 빼기 C니까 B 더하기 몇 C분의? 20분의 얼마? 네모 똑같이. 그러면 3B 더하기 몇 C는? 6C는 그쵸? 3B 더하기 6C는 어떻게 돼? 네모 똑같아서 지워지니까 B. 그럼 B는 뭐가 나오는 셈이야 결국? 마이너스 얼마? 3C 나오나요? 뭔가 이상한데 기울기가 잘못 곱해진 것 같죠? 반대편에 곱해줘야 되네. 곱하기 3이네요. 그러면 다시. 그럼 얼마? 3B는 B 더하기 2C. 오케이. B는 얼마? C. 그러면 좌표 다 B로 바꿔버립시다. 모든 좌표가 다 B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B, 0, B, 2B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이제 함수에 집어넣어. 어떤 함수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누구 길이랑 누구 길이가 마이너스 B에 집어넣어서 똑같은 길이가 누가 있죠? 이 초록색 길이 똑같나요?
합동, 아까 합동이었잖아. 이렇게 똑같겠네. 초록끼리 똑같다를 함수로 옮겨봅시다, 이제. A 지점의 높이는 0,1로 알고 있지? 네. 0,1로 알고 있으니까, 자, 초록색 길이하고 초록색 길이가 똑같다를 어떻게? 로그 함수에 각각 집어넣어서 이제 식으로 적읍시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수로그 문제는 역함수 대칭 쪽 문제 아니면 다 어떤 패턴이다? 거리 관계가 규명이 돼야 돼. 진짜 진상소명위원회처럼 X좌표들 사이에 거리 관계가 나타나서 뭐 알파 더하기 2냐 알파 더하기 2알파 3알파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통일돼서 그 통일된 문자가 지수로그 그래프 안에 수식에 들어가서 높이차가 어떻게 된다 몇 배가 된다 식으로 바뀌어야 돼. 함수식으로 바뀌면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을 푸는 거야, 결론은. (14번도) 연습하기 딱 좋은 문항입니다. 네, 연습하기 너무너무 괜찮은 문항. '내가 옛날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색깔을 그었었습니다. 그지? 기억나죠? 저거 뭐라고요?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치? 맨날 나오는 그림. 어떻게? 두 개 각 중에서 예각을 세타로 잡아. 왜 예각을 세타로 잡아요? 그러면 둔각을 세타로 잡으면 둔각 코사인 세타 값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헷갈릴 염려가 있어. 그럼 저 빨간 선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저 세타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떤 뜻이냐면 각 처리가 가능해. 달라 보이는 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는 뭐가 되고 그대로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의 뭐는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러니까 각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각이 아니야. 각 처리가 가능해. 그 다음에 빨간색 길이는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이 뭐예요? 그러면 AB의 제곱, AD의 제곱, 코사인 법칙, BC의 제곱, CD의 제곱, 코사인 법칙. 근데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뭐로 할 수 있다? 처리가 가능하다.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넓이는 내가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넓이는 뭐다? 무슨 비다? 무조건 길이비입니다. 네, 고등과정에서 넓이를 진짜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일이 없어.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넓이는 다 무슨 비라고 봐도 돼? 길이비로 봐도 돼. 그러면 이 문제에 흘러가는 구도는 여기 나와 있는 넓이가 어쩌고저쩌고 되는 것들을 다 길이비로 바꾸고 그 길이비로 바꾼 거를 어떻게? 코사인 법칙을 써서 마무리가 돼야 돼. 길이비로 바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12루트 3,
BD의 넓이는 얼마? 15 루트 3. 그러면 길이 B를 넓이 B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여기다 그림 다시 하나 더 그릴게. 이렇게 잘라야겠네. 그래야 삼각형 ABC 얘 몇 루트 3? 12 루트 3. 삼각형 ACD 얘 몇 루트 3? 15 루트 3이네요. 근데 요 길이는 어때? 똑같지?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봐봐. 길이 왼쪽 넓이 구하려면 요거 네모라고 할게. 네모 하지 마. x라고 할게. x 똑같아. x 곱하기 요거 네모 세모. 그치? 왼쪽 삼각형 넓이 볼게. 왼쪽 삼각형 넓이 뭘 거냐면 2분의 1에 x 곱하기 네모 곱하기 사인 세타. 오른쪽 삼각형은 2분의 1에 x 곱하기 세모 곱하기 얼마? 사인 세타. 근데 사인 세타 똑같아. 왜?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거든. 2분의 1 x 다 똑같아. 그러면 12 루트 3, 15 루트 3은 결국 누구하고 누구의 길이 B? 네모하고 세모의 뭐? 길이 B겠네. 그러면 12 대 15니까 몇 대 몇? 3으로 나누면 4 대 5. 그럼 여기 몇 K? 4K, 5K. 자, 넓이를 무슨 B로 바꿔라? 길이 B로 바꾸세요. 그러면 12 루트 3, 15 루트 3 이제 합치면 뭐가 돼? 전체 넓이는 27 루트 3이 되지? 27 루트 3에서 누구 넓이 가르쳐줬어? 다시 A, B, D 7 가르쳐줬네? 그러면 위에랑 아래랑 몇 대 몇이어야 돼? 7대 20이어야지 이제 7 루트 3, 20 루트 3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27 루트 3 근데 삼각형 ABD가 7 루트 3 그러면 위의 넓이랑 아래 넓이랑 몇 루트 3? 몇 대 몇? 7대 20 그러면 누구 곱하기 누구? 또 적을게 2분의 1에 뭐? x제곱 x제곱 사인 세타 8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2분의 1에 얼마? 20k제곱 사인 세타 지울게 사인 세타 지워 근데 숫자도 완전 예쁘게 맞춰줬네 7대 20이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몇 k? 루트 7k 루트 7k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 지어요? 빨간색 길이가 제곱이 똑같이 나와야 돼 빨간 길이의 제곱은 하고 쭈루룩 요거 다음에 이제 18번을 한번 볼게 18번은 내가 천천히 좀 설명을 할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f'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잘라서 떨어뜨려 그러니까 무조건 불연속이 되지 무조건 불연속 그럼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데 그지? 왜? f'x가 0이 되는 곳에서 잘려서 그래프를 무조건 6칸을 떨어뜨리잖아 근데 얘는 이제 그 불연속 연속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의 합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하래 그래서 내가 케이스를 나눠볼게 자, 첫 번째 f'x가 0보다 큰 부분이야 그치? 연속인 부분을 볼게 연속 그러면 연속인 부분을 본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x가 항상 0보다 커서 연속이면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질 일이 없어 그러면 이 연속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t보다 왼쪽으로 접근하든 오른쪽으로 접근하든 똑같으니까 이 gt는 그대로 마이너스 18이 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연속이니까 왼쪽으로 접근하든 오른쪽으로 접근하든 아니면 그 t에서 값이든 다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적으면 이 gt는 좌우 똑같으니까 이 gt 4gt 더하기 얼마? 18 그런 다음에 gt는 얼마?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두 번째 f 프라임 뭐가?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야. 연속.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계속 작은 부분은 함수 체인지가 안 되는 거잖아. 함수 체인지는 부호가 바뀔 때만 체인지가 일어날 거거든. 극대 극소를 넘어가는 순간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GT가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이때는 GT가 뭐로 규정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FT 얼마? 이거 마무리 지어야죠. GT, 이때는 F'X가 0보다 클 때는 GT가 FT니까 그냥 FT가 뭐면 돼? 마이너스 9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GT가 9, 마이너스 9인 거는 똑같은데 GT가 바뀌어. FT 빼기 6은 얼마? 4 곱하기 얼마? 잠시만.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치? FT 마이너스 6이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치? 얼마? FT 빼기 6이 마이너스 9. 그러니까 FT는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F'X가 0이 되는 순간을 봅시다. 이건 이제 바뀌어. 극대든 극소든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연속은 좌우 극한값이 다른데 끊어볼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알파에서는 좌극하는 양수인데 우극하는 음수가 나오고 베타에서는 좌극하는 음수인데 우극하는 양수가 나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알파 지점에서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적어둘게. 자, 그대로 가볼게요. 알파부터 볼게. 알파 1번 t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보다 왼쪽 접근할 때는 기울기가 양수거든. 기울기가 양수면 f 얼마? f 알파 더하기 오른쪽 접근하면 음수거든. 그러면 f 알파 빼기 6. 그치? 그 다음에 알파 지점에서는 어차피 f 알파 값이지. 함수 값이니까 f 알파 4 f 알파 더하기 얼마? 18이겠지. 다시 적을게. 등호가 저 위에 들어가 있네. 4에 얼마? f 알파 빼기 6 더하기 18. 그러면 이 f 알파 빼기 6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 4f 알파에 빼기 24 빼기 6 날라가네. 그러면 f 알파는 0이야. 그러면 t가 뭐일 때도, t가 베타일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t가 베타일 때도 똑같아. t가 베타일 때는 얘하고 바뀌겠지. 그래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f 베타도 0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식을 이제 다시 정리할게. 그러면 이 식의 이제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F'X가 0보다 크면 FT는 뭐인 애고 마이너스 9인 애고, 그치? 그 다음에 GX 값이, 그 다음에 어떤 거? F'X가 0보다 작으면 fx가 함수 값이 마이너스가 3인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곳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야. 그 다음에 극값이 0이면 함수 값이 0인 곳을 찾아라야. 그러면 잘 봐봐. 3차 함수가, 이제 3차 함수를 직접 그려볼게. 아마 요렇게 있겠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몇 군데였어? 4군데였거든? 그러면 기울기가 증가하는 곳이 어딘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9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9야.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곳. 여기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곳입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뭐를 그으면, y는 마이너스 3을 그으면 이 마이너스 3은 기울기가 뭐인 곳? 음수, 감소하는 곳. 여기만 만족을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9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9가 여기 있으면 요 두 개가, 기울기가 양수인 요 두 군데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돼. 그치? 그러면 결론을 다시 내릴게. 여기다 높이를 세팅해야 돼. 함수 fx에. 함수 fx의 높이를 세팅하는데 나는 어떤 애들을 모으냐면 기울기가 양수인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9인 애를 모아. 기울기가 음수인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인 애를 모아. 기울기가 0인데 함수값이 0인 애를 모아. 그런 애를 모았더니 몇 명이 됐다는 얘기야? 4명. 그치? 자,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다시. 지금 이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기울기가 양수인데,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애는 어디에서만 나와? 증가할 때, 증가할 때. 그쵸? 기울기가 감소인 애는 어디서만 나와? 그럼 얘는 확정이야. 얘는 몇 명밖에 못 나와, 맥시멈. 맥시멈 한 명밖에 못 나와. 얘 맥시멈 몇 명밖에 못 나와? 2명밖에 못 나와. 근데 지금 멤버가 몇 명이 모였어요?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4명이 모였잖아. 그럼 반드시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만 0,0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되나요? 하나만 0이어야 돼, 함수값이. 그치? 그러면 그렇게 4개를 모았다고 치면, 그렇게 4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모았다고 쳐. 이렇게 모았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A, 0, 1, 2야. 여기가 2야. 여기 2 아니네. 여기네. A, 0, 1. 이렇게 3명 나오는 거지. 4명, 차례대로, 순서대로 뭐가 나온다라고 했어? A, 0, 1, 3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위에 그림은 아니야. 몇 명밖에 안 나와. A하고 0하고 1. 그거 왜 조건 만족하는 애 없잖아. 그렇죠? A는 어떤 지점? 마이너스 9인데 기울기 증가하는 지점. 0은 함수값이 얼마인데? 함수값이 0인데 0인 지점. 기울기가 0인 지점. 1은 감소하는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인 지점. 이런 애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자, 함수를 그려서 높이 세팅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해석 자체가, 그치? 잘 못 보던 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죠? 네. 풀어도 새로운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요거 우리 녹화도 다 해뒀고 PDF 파일도 다 그대로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나한테 말하세요. 그죠? 내가 PDF 파일이랑 달라고 한 사람은 좋습니다. 그죠?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까지 당연히 남겨둘 테니까 복습할 사람은 복습하면 돼요. 보통 내가 1년 주기로 지워. 1년 주기로. 네. 다음에 다시 하면 지우겠지, 그치? 그래서 답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요거 잠시 지울게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마이너스 9를 2개 세팅해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하나 세팅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극대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극소값이 0이 될 수는 없어. 극소값이 0이 되면은 증가, 감소하는 애가 마이너스 9나 마이너스 3이 세팅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끊어지는 요 x를 앞에서부터 어떻게 차례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얼마고, 1이고, 여기가 얼마? A, 0, 1, 3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마무리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19, 20, 21, 22 이렇게 갈게. 그죠? 22 문제 완전 상큼합니다. 자, 여기서 또 조금 더 네 문제 저 생각해 보세요. 19, 20, 21, 22 상큼하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가 다 네 푸는 재미가 있어. 신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네.
자기 취향에 맞는 거 19, 20, 21, 22 중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거 하나 골라서 보세요. 수열 문제는 신상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을 진짜 잘 만들었어. 그래서 문제를 잘 만들었어. 풀이는 이상하지만 그치? 아 19번 아니네. 20번 수열이네. 19번은 그냥 노멀한 거. 네, 그냥 노멀한 거. 전통적인 거. 19번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 이 수열은 감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감소한다는 말은 빼기 4가 되거나 아니면 절대값을 씌워서 3배에서 더하기 1 하면 증가라고 표현할게. 떨어지거나 증가하거나. 근데 봐봐. A1, A3, A4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됐죠? 커졌지. 순차적으로 커졌지. 그치? 그러면 이게 계속 4보다 작을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계속 4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절대값 3 플러스 1이 되면서 점프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또 감소 구간이 생겨버리거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A1 나왔어? 그건 안 나왔네?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냐면, 감소가 한 번은 들어가야 돼. 그게 A1에서 떨어질지, A2에서 떨어질지 한 번은 감소가 돼야 되고, 연달아 3번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정수인데 모든 항이 첫째 항이 정수니까 당연히 정수죠. 3배하고 4배, 4배 해봐 그거잖아. 3 절대값 an 더하기 1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0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4가 최소 4야. 그러니까 감소가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증가했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 네 번째 작용은 뭐로 확정이야? 증가로 확정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4보다 작았을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19번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경우의 수가 4보다 큰지 작은지가 문제고 절대값이 있어서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문제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알파가 0보다 작은지, 두 번째 알파가 0인지, 세 번째 알파가 0하고 4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알파가 4보다 큰지. 접근해 보세요. 내가 하나만 할게. 하나만. 알파가 0보다 작을 때만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는 뭐예요? 초항이에요. A1이야. 자, 초항이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3 절대값 3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을 해야 돼. 왜냐면 알파가 0보다 작으니까. 거기다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일 거거든. 그쵸? 그러면 알파가 0보다 작은데 정수니까 얘 무조건 뭐보다 크게 돼요? 4보다 크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몇 번째 항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3 알파 빼기 3이 나오게 돼. 빼기 4를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작용이 결정돼 있어. 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3 알파 빼기 3은 무조건 4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알파는 누구보다 작아? 7보다 작고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 얘 무조건 4보다 작으니까 얘는 여기다 몇 배 해서 3배 해서 3배, 여기서 3배 하면 어떻게 되죠? A4 나오겠지 뭐. 그치? 3배 하면 뭐야? 그냥 무조건 제일 큰 거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범위 봐봐. 그럼 알파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니까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크니까 가능성이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실제 수열을 만들어 봐야 돼. 얘는 정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부등식만 그러면 부등식이 뭔데요? 그러면 세 번째 만들어지는 애는 무조건 4보다 작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세 번째 만들어지는 애가 4보다 작아야 그 다음에 증가가 이루어져. 그치? 그걸로 부등식을 잡는 거야. 그러면 알파가 0보다 작을 때는 두 개가 돼.
정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실제 수열을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2 갖고 만들어 볼게. 그럼 마이너스 2 갖고 만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작으니까 3배에서 6, 7 크죠? 7, 4 빼 3 작지? 작으니까 어떻게 해? 10. 그런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봐. 맞네. 그러면 얘는 되는 애야. 마이너스 2는 가능한 초항이야. 그치? 자,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세 번째에서 반드시 증가가 발생해야 한다. 근데 그러려면 앞에가 계속 증가로는 불가능하다. 감소 한 번이 발생을 할 거고, 감소하려면 4보다 작아야 되니까 범위를 뭐로 나눈다? 4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절대값 0을 기준으로. 왜냐면 절대값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0과 4가 기준이 되는 셈이야. 결론은. 이 뒤에 거부터 푸세요. 그죠? 늦었으니까. 풀고 나머지는 나한테 물어보세요. 갖고 와서. 정서 푸니까 이제 조금 알겠나요? 반복해. 7번 봐. 7번 보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 네. 7번을 그냥 문제집을 많이 풀 필요도 없어. 7번 외우고 나서 7번 보고 나서 그때 다른 거 봐도 안 늦어. 나도 7번 봤는데, 그죠? 머리가 좋다고 자부하는 나도 7번을 봤는데 10번 봐도 돼. 외워도 돼. 역시 이거 다 남은 문항 힌트만 줄 테니까 끝까지 마무리 지어보고 안 되면 나한테 말해. 손풀이를 보내줄게요. 20번도 재밌는 수열 문제입니다.
아마 나오는 경우가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네 가지였던 것 같아요. 초항이 되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뿐이네. 그죠? 초항이 가능한 경우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20번 가볼게. 20번은 뭔데요? 그러면 얘가 절대값, 이게 수투랑 미적이죠, 미적 1. 여러분은 미적 1이랑 수열을 결합시킨 문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은 원래 연속함수거든. 절대값은 연속함수니까 SN은 n제곱 빼기 pn 하면 사실은 SN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SN의 정체는 뭔데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인데 그게 위로 볼록인 등차 수열, 증가하는 등차 수열인지 떨어지는 등차 수열인지는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둘 중에 뭐가 되는 순간만 n이 0이거나 n이 p가 되는 순간만 열차를 갈아탈 수 있어. 그러니까 0은 당연히 안 돼. 수열이니까. S0라는 항은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SN이 n제곱 빼기 pn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AN은 뭔데요? 그러면 AN은 2n 빼기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에서 누구? 개수 빼거나 그 다음에 AN은 마이너스 2n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pn이죠.
마이너스 2n 더하기 p 플러스 1이거나 즉 증가하거나 뭐 하는 것만 가능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매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매번 선택을 하는데 갈림길이 어디에 존재한다? 몇 번째 항에서? P항에서 갈아탈 수가 있어. 절대값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면 P가 0이 되는 순간 이후로는 예를 들어서 아래로 블록이라고 쳐, 위로 블록이라고 쳐, 0하고 P거든. 등차 수열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 오면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갈아탈 수가 있어. 첫 항은 어딘가에 시작하겠지.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어.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다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시작하면 증가하다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알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증가하다가 떨어지는 수열인지 감소하다 증가하는 수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an 더하기 1 빼기 an의 최대값이 뭐라는 걸로 최대값이 8이라는 걸로 알 수 있어. 얘가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an 더하기 1 빼기 an의 최대값이 8이 나오질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동일 간격만 유지되거든. 그러니까 이 수열은 특성상 간격이 2거나 그렇죠? 두 칸이거나 다음 항이랑 지금 항의 간격이 두 칸이거나 아니면 다음 항과 지금 항의 간격이 마이너스 2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간격 왜? 2n이거나 마이너스 2n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거든 매번. 맞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8칸 차이가 난 거는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 아니야.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라면 2 또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8칸 차이가 나는 거는 언제가 유일해요? 점프하는 순간이 유일해. 근데 언제 점프할 수 있냐면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순간 내가 선택을 바꿀 수 있어. 수열의 합이 공교롭게도 딱 그 순간에는 증가하는 수열이든 감소하는 수열이든 수열의 합이 같아지는 순간이거든. SM만 똑같아지면 되니까. 맞죠? 그럼 이제 문제는 풀렸지? 어떻게? 감소하다 갈아탄 거지. 감소하다가 몇 번째 항에서 AN까지는 떨어졌다가 이게 AN이야. 근데 원래 증가하는 수열이 있었겠지. 요게 N항이면 여기 AN 더하기 1항은 증가하는 수열에 AN 더하기 1이 있으면 얘하고 높이차가 몇 칸이 났단 얘기야? 8칸이 났단 얘기야. 그죠? 나머지는 계속 마이너스 2거나 계속 2거나 이제. 그치?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 그거를 더 심플하게 고치면 요 점프하는 순간이 8칸 차이가 난 거는 그냥 하나의 수열로 놓고 그게 몇 번째 항인데요? n은 p번째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p 플러스 1번째는 여기로 갈아탔을 거거든. p 플러스 1번째에서는. 그러면 그 말은 n을 p를 집어넣었을 때 얘하고 얘의 높이차는 몇 칸이 돼야 돼? p에서 p 플러스 1로 함수를 아예 갈아타면 8칸 차이가 났잖아. 근데 같은 항이라면 몇 칸 차이가 돼야 돼? 6칸 차이가 돼야지. 6칸. 하나 옆에가 8칸 차이가 나. 왜? 얘하고 얘랑 다시 2칸 차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8칸 차이고, 그럼 누구하고 누구는? n이 p일 때 누구하고 누구의 차이가? 요 두 번째 얘네 차이는 6칸 차이가 나야지. 이해됐나요? 그죠? 아이디어 자체가 뭘 만든 거다? 미적 1이랑 수열이랑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SN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은 n이 P항일 때 가능해. 그러면 그 순간은 증가하는 수열이든 감소하는 수열이든 합이 0이 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수열을 나열해버려. P가 얼마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위에다 P 집어넣은 거랑 아래다 P 집어넣은 거랑 6칸 차이가 나야 되거든. 그럼 P항이 나와. 그럼 P가 나오면 공차는 2니까 네 번째 항에서 합이 0이 되는 수열을 만들어버려. 그럼 P 얼마죠? 집어넣으면 요 P 집어넣으면 P 빼기 1이네. P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돼? 증가. 얘지? P 빼기 1에서 누구를 뺐을 때? 마이너스 P 더하기 1을 뺐을 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P 빼기 1에서 얘를 뺐을 때 얼마? 6이 나와야지. 그러면 P 빼기 1 더하기 P 빼기 1은 6. 이 P는 얼마니까? 8이니까 P는 얼마야? 4. P가 4일 때 항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감소합시다. 그치? 그러면 감소 P4 집어넣으면 2n 빼기 얼마? AN은 2n 빼기 5거든? 그러면
감소할게. 감소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원래 증가했다면 반대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5. 쭉 떨어지다 5로 갈아타라는 얘기야. 그러면 8칸 차이야. 딱. 무슨 말인지 됐나요? 네. 21번. 21번, 22번 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 문제입니다. 다 좋은 문제. 많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네. 많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풀기 괜찮은 문제. 자, 사명아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F'X 몇 차죠? 21번. G'X는? 근데 지금 결과는 나눠놨더니 몇 차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치,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약분돼서 사라졌겠지. 그치? 그럼 공통인수를 그냥 x 빼기 k로 통일합시다. 그 상태에서 출발해 볼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F'X, G'X인데 x에 얼마? x 빼기 k 얼마? x 빼기 2에 얼마? x 빼기 얘가 진짜 F'X 최고창은 3, 3 다 복원할게. 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애들을 미분했으니까 3, 3이 됐을 거 아니야. 3x 세제곱, 3x 세제곱. 그러면 우리 F'X 알았고 G'X 알았으니까 적분도 가능하네. 그쵸? 2차잖아. 적분하면 3차가 될 건데 문제에서 뭐 알려줬죠? F0이 12, G0이 얼마? 0. 적분상수 알려줬잖아. 그치? 그 다음에 동일한 극값을 가진다고 했잖아. 동일한 극값 알파. 그러면은 극값을 어디에서 가질 수도 있고 0에서 가질 수도 있고 K에서 가질 수도 있는데 그 극값이 누구는 아니어야 돼. 12는 아니어야 돼. 그럼 어디서 가지는 극값이 동일한 극값인지를 정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fx 같은 경우
fx 같은 경우 0에서 무슨 값을 가질 건데 0에서 극값 k에서 극값이잖아. 근데 0에서 가지는 극값은 얼마가 나와? 12가 나오지. 그럼 안 돼. 왜? 동일한 극값은 12는 아니라고 문제에 제시가 돼 있어. 그죠? 그러면 극값은 fx가 가지는 극값은 어디서 가지는 극값이어야 돼? 12가 아니라 k에서 가지는 극값이어야겠죠? F1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거예요. 21번 문제가 내가 타이핑을 못 쳐놔서 F1을 구하면 돼요. F1. 그러면 gx도 0에서는 0이니까 결론은 뭐 하면 돼? fx는 어디에서 극값 알파를 가지는 거야? 0이 아니라 k에서 극값 알파를 가지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k에서 가지는 극값이 0이든지 k에서 가지는 극값이 gx가 k에서 가지는 극값이랑 똑같든지 두 개 중에 맞는 거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완전 상큼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보면 쉽냐면 f-2x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왼쪽으로 몇 칸? 왼쪽으로 어떻게 한 거야? 왼쪽으로 접어서 압축한 거야. 왼쪽으로 접어서 압축한 거. 압축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fx하고 동일한 높이를 fx랑 동일한 높이를 f-2x는 절반 길이에서 잡아냅니다. 그치? 그 다음에 f0이라는 높이가 있을 거거든. f0이라는 높이.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계선이 동일해야 돼. 경계선이 동일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fx 값, 예를 들어서 x에다 3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f3 값이 있고 건너편은 f-6이 있어. 그럼 얘가 f0 지점이랑 높이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 동일한 값이라는 게 뭔데요? 같이 f0보다 작거나, 왜냐면 두 개 곱한 게 0보다 커야 되거든. 둘 다 0보다 뭐 한 곳에 있거나 f0보다 둘 다 큰 곳에 있거나. 무슨 말인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 맘대로 아무거나 하나 그릴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를, 그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 그려서 여기를 y는 뭐라고 잡아? y는 f0 이렇게 잡아볼게. 내 맘대로 잡은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일 때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2일 때도 반드시 음수여야 돼. 그치? 반대로 내가 2를 집어넣었어. 2일 때 양수였어. 그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양수여야 돼.
그럼 그 말은 0보다 큰 쪽에서 어디에서 부호가 체인지가 되면 알파에서 체인지가 되면 왼쪽에서도 0보다 작은 곳에서 다시 뭐가 체인지가 돼야 돼? 알파에서 2알파에서 마이너스 2알파에서 부호가 달라져야 돼. 왜냐면 항상 일정하게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그림부터 탈락이야. 왜 탈락이죠? 0 이후에 부호가 한 번 바뀌잖아. 근데 얘는 부호가 몇 번 바뀌어? 그러면 안 돼. 그죠? 두 번 바뀌잖아. 같이 변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0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왼쪽에서 함수값을 집어넣었을 때 y는 f0이라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같이 부호가 변해야 돼. 같이. 고민해 보세요. 뭐라고요? 저건 지금 잘못됐어. 0 이후에 0 이후에 내가 1, 1.1, 1.2, 1.3 집어넣다 보면 부호가 체인지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왼쪽에서도 부호가 체인지 되거든? 근데 부호가 왼쪽에서 한 번 더 체인지 돼. 그러면 안 돼. 똑같은 횟수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영원히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한 번 똑같이 바뀌고, 똑같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왜냐면 두 개의 곱셈이 항상 양수여야 하니까. 그러면 0에서 극대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겠죠? 왜? 0 좌우에서 부호가 변하는 게 딱 똑같이 한 번씩이어야 돼. 0 좌우에서 부호가 똑같이 변하는 게 한 번씩이고 그 경계선이 몇 배 차이 나야 돼? 2배 차이 나야 됩니다. 2배. 경계선이 2배.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만 그려볼게.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2배. 알파 마이너스 2알파. 그게 무슨 뜻이야? 0을 기준으로 얘가 y는 f0일 겁니다. 그치? 더 진행해봐. 요렇게 진행되다가 얘가 알파가 되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2알파가 돼서 양수가 되면 같이 양수가 되고 음수일 때는 같이 음수고. 그러면 x축은 어디 있겠어? x축은 1 여기 있겠네. f1이 0이고 f'1이 마이너스 6이니까 그치? 네, 나머지는 이제 안 풀었던 거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표현이 산뜻하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오늘은 다 끝까지 안 간 겁니다. 설명한 것들을 혼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고 안 되는 거는 나한테 따로 얘기하세요.